안녕하십니까. 성북권 혼술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조간 딱풀, 조간신문을 딱딱 풀어주는 그 코너 첫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조간 기사들을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그 소개해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뜻을 좀 읽어서 이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드리는 조간 딱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6.15 선언,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6.15 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뜻깊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 6월 15일자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여정의 그 독설로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악화, 심지어 군사 도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신문은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조에 따라 이 언론들의 접근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담화를 그 일면 톱을 뽑았습니다. 남조선 것들과 결별, 군이 곧 행동 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북, 열흘째 대남 협박, 고사총 꺼내놓고 무력 시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동아일보도 비슷합니다. 동아일보도 북한이 다음은 군이 행동할 것이다, 되돌아간 위기 시계,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 제목을 또 뽑았고, 다만 이 논조에 따라서 이 접근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일면 톱이 전부 다 북한 문제지만은 다른 조선, 동아, 이런 그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다 북한의 위협을 관심 있게 뽑았습니다. 그 중앙일보도 김여정,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다음 행사권은 군대에 줄 것, 군사 도발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일면 톱이 이렇습니다. 파국 위기 앞에선 남북 6.15 정신. 오늘이 6.15 20주년이죠. 이것을 그 톱으로 뽑았고, 한겨레의 중간 톱 제목에서 신문의 논조 성향이 드러납니다. 중간 톱이 뭐냐면은 접경 지역 주민들 불안에 뜨는데 대북 전단 날리겠다는 탈북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께 예정이 되어 있고, 경찰은 접경지역 경비 강화해서 비상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연일 남쪽에 대해서 김여정식의 분노를 막 표시하는데, 그 이유를 처음에 그 김여정이 주장을 했던 대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 이것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간 딱풀의 평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말 대북 전단이 이 사태의 원인일까? 일단은 대북 전단도 한 이유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 대북 전단과 달리 최근에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혈통 문제를 담았는데, 이런 거죠. 그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제일교포 출신이죠. 제일교포 무용수 출신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백도 혈통의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백도 혈통은 곧 항일 혈통이죠. 일본에 맞서 싸운 그 항일 혈통이다, 이렇게 선전을 당하는데, 이 전단에는 생모 고영희가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후지산 혈통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해온 항일 혈통과 후지산 혈통이 막 부딪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발견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있었던 그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그 김정남 암살 사건, 이것도 또 이 전단 내용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끈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단지 전단지 때문에 이 모든 상황, 2년, 3년 동안 이 쌓아온 뭐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각종 이 서로 오간 왕래를 하고 오가고, 뭐 심지어 서울에서는 김정은을 우상시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타나고, 김여정 팬클럽, 뭐 임종석 당시 그 남북 그 교류가 한창일 때 비서실장이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같은 경우는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임을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것을 과연 이 전단지 때문에 종이떼기 몇 장, 그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죠. 종이떼기 몇 장 때문에 이것을 다 허공으로 날리겠느냐.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전단지도 물론 하나의 빌미는 됐을 수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북한이 그 뭐 핵카드, 뭐 저 핵무기 포기 이런 카드까지 설정 내비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에 응했던 것은 전부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를 풀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풀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또 개성공단 다시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였죠.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걸 본인들은 다 내줬는데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얻는 것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더 어려워졌겠죠. 그러니까 아마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하면서 이 남쪽으로 지금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죠. 남쪽으로 책임을 돌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어렵게 된 것은 우리는 잘 하려고 했는데 남쪽 당국자들이 저 모양이라서 우리가 못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면서 주민들 동료를 막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정말 안 그러면 정말 군사대박을 한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뭐 미국 그 트럼프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잘 설득해가지고 좀 그 제재도 풀고, 또 개성공단, 뭐 금강산 지금이라도 좀 하자, 적극적으로 한번 하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 그 측면에 더 큰 것이죠. 전단지 문제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한 문제, 이 말씀은 결국 평양 옥류관 냉면은 공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경제인들과 다 동반을 해서 평양에 갔을 때 옥류관 가서 냉면을 먹었죠. 김정은과 같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냉면 먹는 모습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냉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니까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섰습니다. 국수 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도 있었죠. 이성건이, 지금 북한 외무상단 이성건이 경제인들에게, 냉면을 먹고는 경제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결국 옥류관 냉면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간이 중요하게 다룬 정치 뉴스는 오늘 대부분의 지면은 전부 다 북한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 뉴스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회 원구성 협상 문제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 이렇게 여당이 엄포를 놓으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친문 네티즌들이 이 여당을 향해서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래 행동으로 돌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은 처음부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 지도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하고, 또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뭐 절대적 압도적 다수당이니까 다 독식하겠다, 뭐 전례 없이 그렇게 나왔을 때 처음부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어야지 이 협상력이 생깁니다. 국회 원구성 보이콧, 이렇게 해야지 협상력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 저것은 그 협상용일 거야. 아마 한번 던져본 걸 거야. 이렇게 미래 그쪽 입장을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협상을 준비를 하니까 계속 고에서 계속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간에 봉착한, 그리고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면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주목되는 기사는 그겁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임명 제청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부장이라는 자리에서 상당히 중립성 또 보안성을 위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한명숙 전 총리 제주산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뭐 친노의 데모라는 한명숙을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검의 감찰부장이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 정말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데 대검 감찰부장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조간 주요 뉴스에는 윤미향 파문은 일단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그럴 텐데 지난주에 드러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너무 어효투성입니다. 첫 번째, 마포쉼터 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 윤미향이다. 그 확인됐죠. 그 다음에 파주의 그 쉼터 소장집까지 그 여성 비서관이 찾아갔는데 그때 어떤 남성이 같이 동행을 했다. 이 보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정의연이 쉼터 소장의 부고를 알렸는데 그 사망 시간을 6일 낮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6일 10시경, 그 집에 들어간 10시경부터 사망이 확인된 저녁 10시 50분까지 그 사이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데 정의원은 낮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망 확인 직후에 1시간 만에 올린 윤미향의 SNS 글. 자, 이런 의문점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윤미향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항상 같이 있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되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은 이번 주에 새로운 국면이 윤미향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에서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